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영남 민심과 호남 민심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런데 1963년 대선만 하더라도 당시 박정희 후보는 영호남 전역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습니다. 현대사의 정치적 부침이 지역 감정을 고착화시킨 셈인데 KBS 시사제작국 시사기획창 오수호 기자와 함께 영호남 대립 50년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수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초 설을 앞두고 KBS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등을 놓고 신년 여론조사를 했죠. 당시 9시 뉴스는 주로 전국적인 여론 상황을 전달했는데 이걸 영호남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니까 좀 차이가 있었다면서요. 네, 확실히 온도차가 좀 느껴졌는데요. 그래요. 먼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렇게 물었을 때 전국적으로는 일단 인용해야 한다가 60%, 기각해야 한다가 36%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호남만 놓고 보면 인용해야 한다가 90%, 기각해야 한다가 7%로 압도적으로 인용이 높았고 반대로 부산, 울산, 경남을 보면 인용해야 한다 50%, 기각해야 한다 44%로 이게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경북을 보면 인용해야 한다가 43%인데 기각해야 한다가 50%, 오히려 더 높았어요. 네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보면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이 과연 적법했냐 불법했냐 이거 의견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적으로는 적법했다가 57%, 좀 불법 조치였다가 40% 이렇게 딱 나왔는데 네. 호남은 적법했다가 81%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네. 근데 반대로 부산, 울산, 경남을 보면 적법했다가 48, 불법 조치였다가 47%로 거의 비슷했고요. 또 대구, 경북을 보면 적법했다가 45%, 불법 조치였다가 54%로 이게 좀 더 불법이었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많이 다르군요. 그러면 이제 주제를 바꿔서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봤거든요. 네. 선거법에 따라서 2심은 3개월 뭐 이렇게 안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633 응답이 안에 진행해야 한다.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선거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62%, 기관과 상관없이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29%. 네. 그러니까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따라 하자는 의견이 65%, 충분히 하자가 23%. 어느 정도 전국과 평균은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죠. 근데 대구, 경북을 보면 이게 선거법에 따라 진행하자 73. 이제 좀 충분히 해야 된다 20%로 이제 앞에 전자가 훨씬 높고요. 근데 반대 호남 지역을 보면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2%인데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41%. 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이게 좀 이제 들으면 아시겠지만 네. 정치적인 약간 성향이 조금 드러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여론조사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해서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뭐 우리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이게 다른 정치인들도 여기에 이제 얘기를 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호남은 소위 진보 세력, 영남은 이른바 보수 세력을 주로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관측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향이 꽤 오랫동안 계속돼 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언제부터 시작될지 예. 좀 궁금하길래 네네. 역대 선거를 거슬러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앞서 앵커멘트에서 얘기하셨다시피 1963년 5대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이게 뭐 진짜 윤보선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맞붙은 진짜 옛날 선거인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박정희 후보가 그 여순 사건과 관련이 됐다면서 이게 윤 후보 측에서 사상 공격을 당합니다. 이게 좀 상상하기 힘드신 일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메카시즘, 반공주의라는 이런 공격을 프라이팬에 달달 볶아서 나를 새빨간 빨갱이를 만드는 수법이다. 이렇게 억울하다면서 광고까지 냈거든요. 그때 이게 선거 당시에 박정희 후보가 낸 광고인가 보죠? 예. 예. 그래서 보면은 윤보선 후보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남북에서 승리를 했는데 박정희 후보가 오히려 호남, 영남 그리고 네. 제주에서 승리를 해서 딱 남북 구도가 나타나거든요. 아, 그랬군요. 지금 이제 보면 동서로 주로 나타나는데 영호남에서는 지지를 받았다 이거네요.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박정희 네. 후보가.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요. 4년 뒤에 다시 이 두 후보가 맞붙는데
그때는 확실히 윤 후보가 서울,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이렇게 서쪽에서 지지를 받고 예. 그러니까 박 후보가 부산과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 어찌 보면 동쪽 이렇게 나타나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퍼센티지를 살펴보면은 명확하게 동서구도라고 하기가 힘든 게 그때 당시 박정희 후보가 호남에서 43.7%를 득표해서 윤 후보 측이 47.4%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자, 지금 71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63년? 67년 얘기하는 겁니다. 67년. 그러니까 63년에는 오히려 남북구도였고 예. 67년에 4년 후에. 예. 동서로 좀 색깔을 굳이 나누자면 나눌 수 그런데 있지만 표 뚜렷하진 차이는 않다? 안 나타났고 오케이. 근데 이게 딱 이제 동서가 영호남이 표 차이가 크게 나기 시작한 건 71년입니다. 네. 7대 대선. 이게 이제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맞붙었는데 네. 그 최근에 영화 뭐 킹메이커 이런 영화를 보면 이게 딱 등장하거든요. 시대적 배경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김대중 후보가 서울, 경기, 전북, 전남에서 딱 우세를 보이고 나머지 박정희 후보가 딱 모두 우세를 보여서 이제 3선에 성공을 하는데 네. 호남을 보면 김대중 후보가 62.3%, 박정희 후보가 34.8%의 차이가 딱 나죠. 네. 그리고 영남을 보면 김대중 후보가 27.9%인데 박정희 후보가 71.1%. 확연하게 두 후보가 딱 지지 기반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킨 게 양쪽 진영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선거운동을 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 당시 그 신문 기사를 제가 동아일보를 살펴봤더니 네, 어때요? 박정희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이제 선거운동을 했냐면 이 전라도 대통령 뽑으면 경상도에 푸대접 내지 보복이 온다 이런 발언을 한 기록이 있고요. 예. 반대로 김대중 후보 측에선 전라도에서 이번에 꼭 대통령을 내어서 푸대접을 면해야 된다 이렇게 유세를 펼쳤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기사에 그냥 기자가 이렇게 적었어요.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우선 표를 모아놓고 보자는 생각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지역 감정이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불붙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록까지 남을 정도로. 그래서 네. 아마 이때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사에 어떻게 보면 두 거인인데 그분들로부터 지역 감정이 아주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건데 제가 오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1963년 대선, 1967년 대선, 1971년 대선 세계 목금은 최소한 석사학위 논문은 나오고 잘 다듬으면 박사학위 논문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나서 유신이 선포되고 15년 동안 직선제 유명무실해졌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명실상부한 직선제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근데 이때 선거도 또 영남 호남표가 갈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김영삼과 김대중 두 이제 정치 거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후보 단일화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두 후보 모두 독자 출마를 선언하고 여기에 원래 민주정의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후보까지 이 네 분이 표를 나눠 가지면서 그 결과 노태우 후보가 36.4%를 득표했지만 네. 가장 많이 득표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뭐 노 후보는 고향인 대구와 경북 그리고 경기, 강원, 충북, 제주에서 우세를 보였고 김영삼 후보는 부산 그리고 경남, 김대중 후보는 서울과 고향인 호남에서 우세를 보였고 네. 김종필 후보가 충남 이렇게 딱 지역별로 딱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YS, DJ, 뭐 이렇게 JP 이렇게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렇죠. 소위 인물 중심의 좀 정치가 펼쳐졌던 시대였죠. 근데 그래서 이 두 후보가 단일화를 못해서 결국에 이제 다시 정권을 뺏긴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직면했는데, 근데 1년 뒤에 이제 총선을 치렀더니 네. 민주정의당이 125석을 확보하면서 과반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게 총선 어찌 됐든 뭐 과반을 못 얻는 거죠. 이제 네네. 그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후보가 이끌던 당이 이제 거의 한 150 몇 석을 가져가면서 여소야대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년 뒤에 이제 정치 구도를 크게 흔드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3당 합당이라는 건데 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그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이 네.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네.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합당을 딱 해서 이제 민주자유당을 네. 창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분기점이 있는데 이런 지역 구도에 있어서 첫 번째가 그 1971년 김대중 박정희 대선을 뽑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 3당 합당을 우리 정치사에 어떻게 보면 분기점으로 이제 꼽는 전문가들도 분기점이죠. 엄청 예. 큰.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면서 주로 보수 세력이 이렇게 이어졌고 민주화를 추구하는 진보 세력 이렇게 구분이 됐지만 이제 3당 합당으로 호남과 다른 지역이 이게 딱
갈라서는 구도가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전신을 살펴보면 이 민주자유당이 이제 뭐 청취자분들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거쳐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네. 주로 계승됐죠. 물론 이제 뭐 탈당한 분도 있고 다시 합친 것도 있지만 평화민주당은 새정치국민회의,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들 거쳐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네. 이어졌는데 우리 정치의 쭉 역사를 보면 이 두 당이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1, 2당을 주로 차지하면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렇게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당 합당 중요한 정치적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오수호 기자가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영원한 표심이 어땠는지 이제 분석을 했어요. 이거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다고 제가 생각이 됐는데 우선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를 무슨 기준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네. 때문에 일단 지방선거를 뺐는데 네. 제 이유가 뭐 광역단체장 아시겠지만 예. 뭐 도지사 그리고 시장 뭐 의회 이런 게 선거 종류가 많은데 자 그러면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집계를 하려고 봤더니 네. 이게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가 많았더라고요. 이분들이 성향상 뭐 국민의힘 계열인지 민주당 계열인지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는 것도 있지만 네. 근데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안 나왔으면 안 뽑아줬을 표심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일률적으로 그걸 구분하기 힘드니까 제외를 했고요. 네. 그래서 3당 합당 이후 치러진 대선과 총선 16번 선거를 집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비례대표 따로 뽑고 지역구 따로 뽑는데 이게 비례대표 뽑는 것도 사실 20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2004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투표를 동률하게 할 수 없으니까 지역구로만 하자. 대신 출마를 상대당이 안 하면 그 지역구는 통째로 뺐습니다. 네. 제가 임의적으로 0표 처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영남을 봤더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총선에서 평균 53.2, 대선에서 평균 61.2% 득표했습니다. 네. 뭐 절반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나중에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 추이를 한번 보면은 이게 좀 많이 떨어졌던 게 2017년 대선 때는 38.8%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선거였는데 그래도 1당을 놓치진 않았고 16번에서 모두 1당을 차지했습니다. 자, 민주당 계열 정당을 보면 총선 평균 25.5%, 대선 평균 22.8%인데 네. 이게 한 10% 되던 게 이제 2002년 대선 때 25.8% 뛰어오르고 네. 그때 보면 이제 그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역감정 깨자에서 출마를 하면서 득표를 확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10% 떨어졌지만 2012년 총선 때부터 29.5% 하면서 최근까지는 3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여론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보면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은 민주당이 한 27에서 29% 득표했는데 대구, 경북은 16에서 18 좀 낮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일단 부산, 울산, 경남은 이게 산업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공단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게 노동자층이 어느 정도 진보 성향이 있으니까 그게 좀 반영이 된 데다 어찌됐든 민주당 계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이른바 친노 위주로 꾸준히 공약을 한 게 유권자들에게 좀 효과를 본 것 같은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뽑고 싶어도 네. 마땅한 후보가 출마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게 득표율이 저조한 거 아니냐. 네. 주로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전남 순천에서 이정현, 그다음에 민주당 계열에서 민주당에선 뭐 대구에서 김부겸. 이래서 야, 이게 지역구도가 좀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약간 기대감을 갖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도로 이제 원위치 되면서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시사기획창이 전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지역 감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원인은 뭐라고 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10명 중 8명이 영호남 지역 갈등이 우리나라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지역 갈등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정치인의 선거운동 탓이다. 이게 네. 37%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식이 17%.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연구를 한 그 숙명여대 윤광희 교수님이랑 분이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이게 뭐 과거에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뭐 개발이 좀 덜 돼서 이게 그런 소외 의식이 있다는 걸 이렇게 분석하는
결과도 있었는데 실제로 1988년만 보면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이라는 답이 28.6%로 가장 많았어요. 네.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2003년에는 지역 주민의 의식과 정치인의 선거운동 때문이란 답이 한 30%로 비슷하게 나왔고 2016년에도 정치인 선거운동과 지역 주민 탓이다. 이게 26%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1, 2위가 비슷했는데 지금은 약간 지역 주민 탓을 하기보단 네. 정치인 선거운동 탓이다. 이렇게 딱 이제 명확하게 좀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이 여론조사 짧게 설명드리면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해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그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참고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중장년층은 뭐 오랫동안 뭐 이제 어렸을 때 기억도 있고 뭐 집안 분위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좋게 말하면 일관된 선택, 뭐 고정된 선택 이런 거를 해왔는데 젊은 세대가 어떤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영호남사는 24에서 40 그때 청년들 만나서 직접 얘기 들어보셨다고요. 네. 만나서 뭐 물어보니까 실제로 본인들은 못 느낀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경남 진주하고 전남 순천에 사는 분을 만났는데 예. 주변에 뭐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게 보면 전문가분들 말이 그 출신 사람들이 서울에 오거나 가면 느끼는 거지 네. 그 지역에 있으면 타 지역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어떤 뭐 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감정이 굳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요? 그 지역에만 계속 살면. 예. 자 그러면 투표 때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이게 뭐 명확히 어느 당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좀 조심스러우니까 네네. 안 하시는데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선거 때마다 이제 전화가 와서 뭐 할머니가 이번에 몇 번이다. 아니면 엄마가 야 이번에 누구 찍어야 된다. 이런 권유가 솔직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기로 이게 정당 일체감이라는 건데 같은 지역에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어울리다 보면 네. 가족, 친척,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느 정도 공유를 하면서 특정 정당에 대한 호불호가 생긴다. 네, 그런 얘기군요. 네. 자, 근데 연령대별 지지율은 뭐 지역은 나올 수가 있는데 연령대별 지지율은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다만 출구 조사를 가지고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출구 조사에 나타난 영호남 20, 40 세대 표심 어때요? 2012년 대선부터 지난 총선까지 6개 분석해봤는데요. 네네. 영남을 보면 2040만 말씀드릴게요. 2012년 대선 때는 국민의힘이 57.1, 네. 민주당이 42.6으로 국민의힘이 더 높았는데 네. 2016년 총선 때는 이게 역전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30, 민주당이 40% 정도. 그리고 이제 2017년 대선 때 벌어졌다가 네. 2020년 총선 때는 다시 좀 격차가 좁혀져요. 그러다 2022년 대선 때는 국민의힘 계열이 55.5, 민주당 계열이 39.1로 다시 역전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최근 총선 때는 둘이 46.2 대 45.7로 박빙이에요. 그러니까 영호남 2040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적어도 20부터 40대만 분석을 해보자면. 네. 뭐 그렇다 이유를 이유를 들어보니 예 말씀해 주시면. 아까 얘기한 정서적 영향도 있지만 네네. 젊은 세대끼리 공유하는 그게 있다. 음. 근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민의힘 계열이 1에서 한 2%를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그나마 최근에 이제 2022년 대선과 예. 작년 총선 때를 보면 14%와 9.8%로 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히 그 50대 이상보다 수치가 높은 거라 그러네요. 2040 세대는 적어도 좀 중장년층보다는 조금 다른 다르다? 선택을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영호남 유권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선거에서 수도권이 물론 영호남 분들이 수도권에 많이 와 있지만 그걸 떠나서 주요 선거에서 수도권이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받쳐줄 만한 뭐 인구라든지 유권자 뭐 데이터 같은 거 있어요? 이게 인구를 보면 92년도에 영호남이 41.3%, 수도권이 43% 대등했는데 네네. 지금은 약간 영호남이 34, 수도권이 49.4로 이제 수도권이 월등히 높아졌고 네네. 의석수만 놓고 보면 수도권이 지금 지난해 총선을 보면 122석인데 영호남 합치면 93석이거든요. 더 적어졌습니다.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영호남 2040도 자기는 솔직히 지역 감정 잘 모르겠고 지역 소멸이 걱정된다. 오히려 일자리 지역 없다. 소멸이 걱정된다. 네. 예. 이게 수도권과 격차 너무 벌어지는데 그래서 좀 이거에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전문가도 그 얘기가 이게 지금 영호남 지역 같은 옛날 문제고 수도권 비수도권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영남과 호남 모두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최근엔 계엄 사태를 계기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하자, 즉
1987년 체제를 바꿔보자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연장선상에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지역감정 문제도 해결하자. 뭐 방법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한 지역구에서 당선자 1명 나오고 있잖아요. 소선거구제. 네네. 그래서 이거를 2명 이상 하는 중대 선거구제를 하면 아무래도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그 열세인당이 당선자 나오지 않겠냐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의원수를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비례대표도 46석이건 늘려서 권역별로 이제 득표율대로 뽑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래 정치개혁은 의원수 줄이는 건데 그죠? 거기에 좀 역행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합치시킬지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근데 그 전문가분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선거법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보장하면서 예. 의원수를 늘리는 게 합리적인데 그러면 국민 여론이 반발이다.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딜레마가 있죠. 예. 그리고 뭐 대선 같은 경우 좀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게 지금 1, 2 후보 그러니까 여러 후보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과반을 얻지 못하면 네. 이게 두 후보만 올라가서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결선 투표제 하자. 결선 투표제를 하자. 대선 네. 결선 투표제. 예. 아. 그러면 지금 약간 우리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영남, 호남을 위주로 이게 구도가 잡혀져 있는데 그래서 제3 세력이 나와서 예. 뭐 어쨌든 완주를 못하더라도 내가 이 후보와 연합하겠다라는 것만으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나중에 인사라든지 어떤 정부 구성에 있어서 일정 지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좀 영호남 지역 대립 그리고 뭐 더 나아가 진보 보수 좀 대립이 그다음에 완화되지 양당 않겠냐. 정치의 폐해도 줄일 예.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선 같은 데는 표가 더 결집하는 경향 나타나니까 좀 이걸 완화할 방안으로 뭐 결선 투표제까지도 이제 방안이 나오고 있다. 뭐 그거의 현실화 여부는 이제 둘째 치고라도 뭐 이론적으로 그렇고요. 그냥 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금 대선 힘들면 지방선거에 한번 도입을 먼저. 먼저 시험적으로 네, 대선은 너무 좀 이게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죠. 지방선거에 한번 해보고 네. 이게 그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를 한번 해본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럼 뭘로 할 거냐면 광역자치단체장 있잖아요. 도지사라든지 뭐 이제 광역시장이라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지금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뭐 지역의회 한 번에 선거를 치르니까 네. 이게 선거가 흐름을 타면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한 당 이걸 싹 독점하는 것도 좀 문제다. 네. 그럼 이제 지자체 장부터 의회까지 다 같은 당이면 견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나눠서 한번 치러보면 네. 이게 좀 대립도 완화되고 영호남 대립 구도도 완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호남의 지역 감정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또 완화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수호 기자와 함께 이런저런 아주 다양한 그 각도로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 기자도 이번 취재 통해서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자유선택인데 왜 굳이 이걸 고쳐야 하는지 이런 영호남 대립 구도가 왜 해결돼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약간 뭐 요약이라 그럴까요? 마지막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어떤 전문가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역 네. 감정이 나쁜 거 아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뭐 축구팀끼리 서로 겨루는 거 보세요. 맞습니다. 그죠? 뭐 레알 마드리드랑 FC 바르셀로나. 네. 이게 어느 나라나 있는 현상인데. K리그도 엄청 열광적이더라고요. 그쵸? 요즘. 예. 근데 이제 스포츠면 모르겠는데 정치의 투표에 있어서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세대, 성별 그리고 예를 들면 본인이 노동자일 수도 있고 예를 네. 들면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양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걸 모두 이제 매몰될 정도로 네. 어느 지역이 어느 정당을 뽑는 게 우리 사회에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 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역 소멸 그래요. 같은 경우도 뭐 영호남 문제뿐만 아니라 네. 전 지역의 문제고 이게 양극화 문제, 그 고령층에 대한 지원 문제, 국민연금 개혁, 노동개혁 이게 많은데 네. 일단 두 당이 한쪽에서 고정표를 얻고 나머지 어디서 얻을 것인가 계산을 하면 네. 정책을 이제 차별성을 안 두고 비슷하게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아무 큰 잘못을 해도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약간 믿음을 주면서 이게 우리 정치의 좀 고질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시사제작국 오수호 기자였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취재해서 제작한 시사기획창 영호남 대립 50년 이젠 지역 소멸이 걱정편은 KBS 뉴스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